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키워드 8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인지행동 이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서류는 3장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주요 빈출로 여러 요 파트에 있는 학자 중에 삐아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삐아제가 기출이 아주 높습니다. 최근 10년간 13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최근 10년간 자료를 봤더니 17회 때는 정말 뭐 특이했던 경우이고요. 네, 문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땐 3문제까지도 나온 적이 있고요.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니까. 그리고 24회 요번 이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예상 문제의 키워드 요번 8번 삐아제에서는 1.3문항 보고 있습니다. 자, 비중들 잘 잡으시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출회독 첫 번째 뭐죠? 바로 이론 요약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인지발달 이론의 특징은 뭔가? 인지발달 이론의 주요 개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인지발달 단계. 삐아제 하면은 여기가 이제 문제 쏟아지죠. 예, 그래서 이거 잘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삐아제는 인지 발달을 토대로 해서 도덕성이 발달한다고 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성 발달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삐아제의 도덕성 발달을 볼 거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도 같이 볼 겁니다. 콜버그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지금 배우는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를 이 단계를 콜버그는 전제하면서, 그러니까 도덕성은 인지발달을 전제한다라는 거와 같이 동일하게, 그래서 삐아제의 영향을 받아서 그 생각을 갖고 콜버그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삐아제의 도덕성 발달을 잘 잡으시는 건 뒤에 가서 콜버그까지 잘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보도록 하지요. 예, 인지발달과 관련돼 갖고 이제 삐아제 이론 요약하게 볼게요. 첫 번째, 인지발달 이론의 특징입니다. 삐아제는 인간은 인지적 특성에 따라 환경적 자극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하고 환경에 반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삐아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인지 특성에 따라서 동일한 환경이어도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 자극을 인간은 개개인의 인지 특성에 따라 재해석하고 반응한다라는 거죠. 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은 인지 혹은 생각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 이게 삐아제 인지이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감정도 있고요. 행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 판단, 인지적인 작동도 있는데요.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인지.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인지가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했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동일한 사건을 겪어도 A와 B는 어떤 판단을 했느냐에 따라서 느껴지는 감정이 다르고 그거에 대한 대응,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시험에서도 아주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인지 혹은 생각에 의해서 감정과 행동이 통제되는 거지, 만약에 지문이 행동에 의해서 감정과 인지가 통제된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뭐 나올 만한 단어가 다 나왔으니까 맞은 문장일 거야,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인지가 어디에 영향을 준다? 생각, 인지에 따른 판단, 생각, 이 고유한 이 개개인의 생각 판단이 바로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죠? 매우 주관적인 존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삐아제 입장에서는 객관적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바로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주관적 현실을 산다라는 거죠. 주관적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도 어떤 사람은 이 정도쯤이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어, 뭐 인생의 고통의 보편성이 누구나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되게 많이 확 좌절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차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삐아제 입장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다?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주관적 현실을 사는 주관적 존재다. 아주 중요합니다. 각 개개인의 정서, 행동, 사고는 개인이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방식을 바로 뭐가 합니까? 인지가 어떻게 해석해서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 똑같다? 아니죠.
다르다. 이게 중요하죠. 인간의 의지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고 발달한다. 그럼요. 피아제는 인간에 있어서 환경과의 상호작용도 중요하게 봤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발달 단계에 있어서 각 발달 단계에 도달하는 개인 간 연령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발달 순서는 뒤바뀌지 않는다.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피아제의 핵심 문장입니다. 자, 발달 단계에 있어서 뒤에 가면 나오겠죠.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 적응 과정, 인지적 적응 과정. 그런데 이 발달 단계가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라는 이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느 단계를 조금 짧게 겪을 수 있거나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순서를 점핑하거나 순서가 뒤바뀌거나 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인지 발달의 속도의 개인차는 있을 수 있다. 이 문장은 뭐 제가 키워드 1번부터 강조했던 것 같아요. 꼭 여러분들 걸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그 다음으로요, 인지발달 이론의 주요 개념을 보겠습니다. 인지발달 이론에는 어떤 주요 개념이 있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학자들, 뭐, 아들러, 융 보면서 각 학자들마다의 주요 개념이 있었잖아요. 예, 학자들마다 말하는 주요 개념. 학자와 주요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피아제는 인지 능력, 보존, 도식, 그 다음에 스키마라고도 하고요. 어떤 책은 또 쉐마라고도 합니다. 적응, 그 다음에 적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동화와 조절, 그 다음에 평형화, 그 다음에 조직화, 이런 개념들을 저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능력,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인간의 모든 성격, 특성을 말한다 그랬어요. 뭔가를 하게 하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인지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인지 능력 봤고요. 이번에는 보존입니다. 6세 이상의 아이들은 동일한 양의 액체를 서로 다른 모양의 컵에 넣어도 항상 그 양이 동일하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 개념을 뭐라 그런다? 보존이다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6세 이상의 아이들은요. 외양이 바뀌어도 그것이 갖고 있는 양적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데 그걸 바로 보존 개념이 성립됐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6세 이하의 아이들은요. 예, 6세 이하의 아이들은 여기에 이만큼 넓은 비커에 있던 물을 이렇게 높은 비커로 옮겨요. 예, 그대로 그 양을 이제 용기가 바뀐 거죠. 요로 이렇게 따르면 어느 게 더 많냐? 그러면 6세 이하의 아이들은요. 이 높이에 눈이 딱 꽂혀버리면서 얘가 더 많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세 이상이 되면 여기 봤죠? 예, 6세 이상의 아이들은 동일한 액체의 양을 서로 다른 모양의 컵에 넣어도 그 양이 동일하다는 거. 왜? 더 붓거나 덜 붓지 않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바로 그 애들은 6세 이상의 아이들은 이것이 용기의 모양이 바뀌었을 뿐 그 양적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보존 개념이 성립됐구나 라고 얘기한대요. 꼭 기억해 주세요. 예. 자, 이런 보존 개념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기본 개념서 가시면요. 제가 관련 그림들도 상세히 넣어드리고요. 그런 보존 개념이 성립되기 위한 원리들 이런 것들도 다 세부 그림까지 넣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돌아가는 길 같아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시각적 자료를 제시해드리고 있어서 피아제 인지 이론을 내가 처음 듣는다 한다면 기출 높은 걸 좀 인정하시고 기본 개념서도 같이 보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식 스키마, 사물이나 사건, 자극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 개념, 세상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바탕이 되는 정신적 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청사진인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모델하우스 아파트 이게 신도시의 이 아파트가 어떻게 생기나 하고 궁금해서 가보면 이 전철역부터 해갖고 모형으로 크게 청사진 같이 하나 만들어 놓죠.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어떤 전체적인 윤곽이나 개념, 우리가 세상을
조직화는 하나의 어떤 가장 바탕이 되는 정신적 프레임, 틀, 이거를 스키마, 쉐마라고 합니다. 자, 적응 보겠습니다. 직접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식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동화와 조절이라는 수단을 통해 진행된다. 아주 중요해요. 요 동화와 조절을 얘기하고 적응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평형화라는 아래에 있는 개념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화는 뭐냐면요. 우리가요,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인지적 틀로 세상을 이렇게 이해할 때 알고 있는 걸로 똑같이 이해가 되면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이게 뭐지? 할 때 뭐죠? 평형 상태가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죠. 평형이 깨지는 거죠. 그럴 때 인간은 다시 평형 상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인지적인 적응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이 적응 과정에는 크게 동화와 조절이 있습니다. 꼭 외우셔야 될 단어입니다. 자, 동화는 기존의 도식으로 새로운 경험, 자극, 사물을 이해하는 인지구조의 양적 변화. 동화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걸 좀 더 넓혀가서 새로운 것들을 이해하는 거를 우리가 동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절은 새로운 경험과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인지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질적인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화는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 넓혀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개라는 도식을 나는 치아와만 개인 줄 알았는데 공원 나가봤더니 어때? 큰 개도 있고 작은 개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건 개라는 도식 안에서 넓혀간 거죠. 기존의 도식. 그런데 내가 시골에 가서 송아지를 보고 그 송아지가 개하고 닮았어요. 촉촉한 코, 커다란 눈망울, 사람을 좋아하는 몸짓, 젖꼬리 이런 걸 보고 근데 하는 순간 이거는 멍멍왈왈 계열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건 뭐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더 넓힐래도 이건 너무 아닌데 할 때 어때요? 크게 또 균형이 깨지겠죠. 그럴 때 비로소 뭐죠? 질적으로 새로운 도식을 만들어요. 바로 송아지라는 새로운 도식을 만들면서 인지적인 균형이 깨질 때마다 인지적 적응 과정으로 기존의 것을 넓혀가는 동화와 새로운 것들로 변경하는 질적인 조절, 이 두 개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인지적 능력을 확장해 나간다라는 게 피아제의 입장입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다 꽉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화. 상이한 도식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결합하는 것. 조직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개념들이요.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기본 개념서를 탄탄히 하시고 오신 분들은 이거 요약이고 핵심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있구나 라고 느끼실 텐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개념어들이 너무 낯설어 설명이 조금 부족해 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더 넓힐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본 개념서를 가시면 관련 시각적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보충 자료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얼마나 잘 안내가 되어 있어요. 기본 개념서 연동하도록 페이지 다 연동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혀 이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은 조금 이런 아주 기출이 아주 높은 부분은 같이 듣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 인지발달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발달 단계. 피아제는 인간의 지적 적응 과정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지적 적응 과정이요. 이러한 인지 발달 단계를 피아제는 연구를 했는데요. 그 순서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감각 운동기, 여기다 쓸게요. 감각 운동기, 그 다음에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조금 볼게요. 감각운동기는 0에서 2세입니다. 감각운동기는 간단한 반사 반응을 하고 기본적인 환경을 이해하는 때입니다. 외부 세계에 대해 빨기, 쥐기, 때리기 같은 반복적 반사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요, 이때 아주 중요한 걸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목적지향적 행동하고 대상형 속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상형 속성이 완전히 완성돼서 확립되는 게 아니고요. 대상형 속성을 획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목적지향적 행동하고요. 대상형 속성이 뭔지 잠깐 설명해 볼게요.
목적지향적인 거는요, 내가 목적을 추구해 가는 거죠. 그래서 아가 때 엄마가 내가 저기에 기어가서 저걸 만지고 싶어 하는데 엄마가 손으로 이렇게 막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마 손을 쑥 밀고 거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밀어내고, 그런 것들이 목적지향적 행동의 초기 모습이에요. 또 대상형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걸 대상형 속성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개념에 대한 해석이 안 나와 있어요? 뜻풀이가요? 그러는데 이건 요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제가 지금 말로 하는 걸로 적으시거나 기본서를 같이 보시거나 하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대상형 속성,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자리 잡는 건 아니고요. 어렴풋이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다음 단계 전조잡기 가면 대상형 속성이 딱 자리를 잡아요. 확립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목적지향적 행동과 대상형 속성은 감각운동기 0에서 2세 중에도 어떤 때 생기느냐, 이걸 보면 조금 외울 게 많아서 힘드실 수 있는데요. 이 감각운동기는 이 아래 하위 6단계가 또 나눠져요. 하위 몇 단계요? 6단계. 나와 있듯이 반사활동기, 1차 순환반응, 그 다음에 2차 순환반응, 그 다음에 3차로 갈 것 같죠? 아니에요. 반사활동기 1차, 2차 다음에 2차 도식의 협응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2차 도식의 협응기, 그 다음에 3차 순환 반응,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찰기예요. 이렇게 해서 6단계인데 바로 목적지향적 행동과 대상형 속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는 언제냐? 바로 8에서 12개월. 여기 이제 0에서 2니까요. 8에서 12개월인 바로 2차 도식의 협응기예요. 꼭 외워주세요. 예. 요 목적지향적 행동과 대상형 속성의 시작이 바로 감각운동기 중에서도 하위 6단계 중에서도 2차 도식의 협응기다라는 걸 꼭 외우셔야 됩니다. 예, 요거 자주 인용됩니다. 예. 자, 요 감각운동기 하위 6단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가 지금은 시간 관계상 못하고요.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조금 연결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리고 기본서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조잡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세에서 7세입니다. 전조잡기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둘로 나누는데요. 전조잡기 전기와 후기로 나눠요. 전기는 보통 2세, 3, 4세, 2세에서 4세 정도? 예, 그리고 보통 3, 4세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전조잡기 후기는 4세에서 6세. 그래가지고 전조잡기 전후기로 나누기도 한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언어 능력이 발달하는데요. 이때 언어 능력이 발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감각운동기의 맨 끝단계인 통찰기에 이때 바로 정신적 표상의 능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상과 상징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는 이런 표상 능력이 바로 언어 발달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 오면 이제 언어가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논리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상징적 사고, 아까 제가 언어 발달의 상징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죠. 예, 그래서 상징적 사고가 본격화되면서 가상놀이, 상상놀이를 즐겨요. 빠방빠방 총이다, 이런 것들도 잘하고요. 예, 애들이 이제 왜 여러 가지 상상놀이 많이 하잖아요. 배트맨, 슈퍼맨 이런 것들 하죠. 보자기 하나 묶어주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각운동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까 제가 대상형 속성이 이때 확립되는 게 아니고 대상형 속성을 획득하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 오면 완성되냐, 언제 오면 확립되냐, 바로 전조잡기 오면 확립이 돼요. 시험이 너무 좋아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신만을 인식하여 다른 사람의 욕구와 관심점을 인식 못하는 자아중심성을 갖는다는 것. 예, 그래서 이때는 이기심하고는 달라요. 예, 어린아이가 자아중심성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요 다음 단계에 가면 또 극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아중심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대상 또는 한 부분 상황에만 집중하고 모든 측면을 무시하는, 한 부분에만 집중
집중하고 모든 측면을 무시하는 중심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의 또 다른 측면을 상상하지 않고 한 방향에서만 생각하는 것, 이걸 바로 비가역성이라 그러는데요. 이 비가역성이 요 다음 단계로 가면 가역성으로 바뀌거든요.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존 개념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획득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잠깐만 조금 제가 짚어드리고 갈게요. 예, 여기 보시면 자, 요 단계가 4단계로 나누어졌죠. 어떻게 나누어졌습니까? 감각 운동기, 그 다음에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인데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의 밭이에요. 정말 많이 나오고요. 뒤에 가면 각 연령별 발달 단계하고 연결해서 또 나와요. 정말 삐아지는 놓치고 가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한 단계 보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단계는 아직인데 그 다음 단계는 획득하기 시작했던 게 그 다음 단계 가면 확립하고 어떤 거는 아직 어렴풋이 아는데 그 다음 단계 가면 이제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라 잘 알게 되고 이러잖아요. 요런 변화들을 여러분 것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것만 좀 볼까요? 예. 자, 이거 좀 볼게요. 자, 아까 감각운동기에서는 대상형 속성을 어때요? 획득하기, 대상형 속성을 시작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언제 가면요? 여기 봤더니 전조작기 갔더니 대상형 속성을 확립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전조작기에 지금 전조작기 2번째로 왔더니요. 자아중심성이 있다 그랬죠? 근데 요 다음 단계 가면 자아중심성이 극복되거든요. 구체적 조작기, 그거 저랑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전조작기에 봤더니 비가역성을 갖는데요. 비가역성은 뜻이 뭐냐면 역조작의 원리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 조작기로 가면요. 역조작의 원리를 알게 돼요. 그거를 비가역성의 비자를 빼고 가역성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변화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단계의 특징만 묶어라 할 때 그걸 딱 묶을 수 있는 것. 이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할 때 정말 반복하셔야 되고 시간 투자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또 봤더니요. 전조작기에 보존 개념이 어렴풋이 있지 아직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 어렴풋이 보존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지만 아직 획득 못한다 그랬거든요. 이따가 구체적 조작기로 가면 어때요? 요 다음 단계로 가면 보존 개념이 확립되거든요. 그것들을 정확히 찾아가셔야 돼요. 자, 그럼 제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사고 능력은 논리적 수준으로 발달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전조작기에는요, 논리적 사고가 안 되는데 구체적 조작기로 오면은요, 논리적 사고가 돼요. 예, 근데도 이때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논리적 사고가 구체적 조작기에는 머릿속으로 유추하고 추상하고 이런 거 안 돼요. 가설을 설정하고 이것까지는 아니고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이런 현실적인 것 안에서만 구체적 조작기에 논리가 가능해요. 근데 전조작기에 비해서는 보존 개념이 없던 전조작기에 비해서는 아주 논리가 질적으로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논리적인 것들이 생긴다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전조작기는 논리적인 사고 안 되는데 이제 구체적 조작기 오면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정신적 활동은 대상이 실제 눈에 보일 때만, 이 얘기 제가 방금 했죠. 바로 전조작기에 비해서 논리는 성립되지만 머릿속으로 유추하고 이러는 건 형식적 조작기 가야 되고요. 추상적인 사고까지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사고 체계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예요. 그래서 이 문장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는 이런 논리가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보존 개념이 아까 보니까 전조작기에는 보존 개념 없었잖아요. 어렴풋이라 그랬는데 이때는 보존 개념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된다라는 거죠? 바로
보존 개념이 성립되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런 보존 개념을 성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뭐냐? 동일성 개념, 보상성 개념, 가역성 개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게 없다가 전조작기에는. 근데 구체적 조작기 오면 동일성, 더하거나 빼지 않았잖아. 아까 B커 넓은 거에서 높은 걸로 갔을 때 새롭게 더 붙거나 빼지 않았잖아 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보상성, 여기는 넓지만 여기는 높잖아. 여기는 높지만 여기는 넓잖아. 그 얘기고요. 또 하나 가역성은 역조작. 아유 그래도 모르겠으면 이쪽 높은 데로 올라간 물이 더 많다 그러는데 그거 똑같은 넓은 비커 갖고 와서 거꾸로 역조작으로 다시 부어봐. 똑같지? 이거예요. 바로 요 세 가지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 생겨야 뭐가 성립된다? 보존 개념이 성립된다. 언제? 구체적 조작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때 또 아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유목화가 생기고 서열화가 생기는 거예요. 유목화는요, 쉽게 말해서 큰 이름, 작은 이름. 생물, 동물, 식물, 식물에서 나무, 꽃 이런 식으로 큰 이름, 작은 이름을 할 수 있고 분류할 수 있는 거를 유목화 혹은 분류화라고도 하고요. 저는 그냥 쉽게 큰 이름, 작은 이름 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밑에 뭐가 있고 또 이런 어떤 거고요. 서열화는요,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거예요. 전조작기 아이들은요, 순서대로 나열 못하고 제일 길고 제일 짧은 거 정도는 찾아요. 그런데요, 구체적 조작기에 오면요, 점점 짧아지는 걸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서열화. 예. 그 다음에 자기중심성을 극복한다. 아까 제가 자기중심성 전조작기 이기심하고는 다르지만 자기중심으로만 보는 거. 근데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자기중심성 극복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상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변수를 고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의 비가역성이 뭘로 온다? 가역성. 아까 비가역성에서 가역성. 이 가역성은 다른 말로 역조작의 원리. 거꾸로 부어봐 똑같잖아. 이걸 안다 그랬잖아요. 그거고요. 이번에는 형식적 조작기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도. 자, 그럼 이제 형식적 조작기는 논리적 사고가 시작된 구체적 조작기에서 또 한 번 넘어간 거죠. 이때 나이가 12세에서 성인기까지를 말을 하거든요. 피아제 역시 성인기 이후에 인지발달, 노년기까지 이거는 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했어요. 근데 이때 바로 형식적 조작기가 되면 이때는 구체적 조작기는 논리적 사고가 생기긴 했지만 추상적으로 유추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 되는데 이때 되면 드디어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져요. 예, 추상적 사고까지.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추상적 사고까지 가능해져요. 추상적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설 연역적 사고라거나 유추한다라거나 여러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다라거나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라거나 특수한 원리를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는 사고가 가능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능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그러니까 조합적인 어떤 사고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그걸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고 능력도 아주 중요하고요. 관련된 모든 변인들의 관련성. 아까 제가 형식적 조작기 되면 여러 변수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그랬고, 가설을 설정할 수 있고, 미래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가 되면 어때요? 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예측 능력이 생기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요 정도 설명하지만 기본 개념서로 가면 더 상세히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기에서 요약한 것 정도 각 단계별 특성, 그래서 문제로 나올 때 어느 단계의 특성만 묶어라, 구체적 조작기에 볼 수 있는 특성만 묶어라, 혹은 구체적 조작기의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문제, 그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삐아제는 여기서만 나오냐? 아니요. 저 뒤로 가면 발달 단계별로 보잖아요. 그때 단계별로 다 연결해서 단계별 인지로 문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삐아제는 놓치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예, 기본 개념서 맨 끝에 가시면 제가 5쪽으로 이 모든 학자별 발달 단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해 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계속 이런 것만 나오면 짜증나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딱 붙잡고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준비하시면 정말 시험 문제가 그날 되게 시험 볼 때 변별력 있는 학습이 갖는 강점이 보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덕성 발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삐아제는요, 인간의 이제 도덕성 발달의 대전제가 뭐냐면, 삐아제는 인간은 도덕성 발달도 인지 발달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인지의 발달이 있어야 도덕성도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삐아제의 생각인데, 나중에 콜버그나 또 이후에 계속 발달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 이런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도덕성 발달을 어떻게 봤냐? 타율적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 이 용어는 누가 쓴 용어죠? 바로 삐아제입니다. 근데 꼭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삐아제는 인간의 도덕성 발달이 타율적에서 자율적으로 간다 그랬고요. 나중에 콜버그는 용어는 다르지만 이 기본 인지 발달을 토대로 한다는 걸 깔고 가면서 3수준 6단계로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러면 삐아제는 도덕성 발달이 감각운동기부터 발달한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 목도 못 가는 애가 나와서 도덕성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언제부터 봤냐면 전조잡기로 봤어요. 전조잡기에서도 4세 7세니까 우리가 전조잡기 후기로 좀 봐야죠. 이때부터 도덕성이 발달한다라고 봤는데요. 이때 이 도덕성이 처음에는 타율적인 도덕성이고, 이제 10세를 기준으로 해서 10세, 이때 이게 중요해요. 10세를 기준으로 해서 타율적인 도덕성이 자율성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일정 시간은 막 과도기가 있는 거죠. 바로 타율과 자율이 막 섞여 있는 기간이 있겠죠. 그런 생각도 좀 하셔야 돼요. 자, 타율적 도덕성은 뭐냐면, 성인이 정한 규칙을 맹목적으로 복종하고요. 규칙은 불변하고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기 때문에, 그래서 타율적 도덕성은요, 동기나 정상 참작보다는 결과 중심이에요. 그리고 지키는 이유가 바로 어때요?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혼날까봐 무서워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도덕성의 동기이고요. 어른들이 정한 규칙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10세가 되면 이 도덕성의 질이 달라지는데, 그걸 바로 자율적 도덕성이라 그러는데, 10세가 되면 자율적 도덕성인데, 바로 7세에서 10세, 요때는 두 가지 양상이 다 나타나는 도덕성의 과도기로 보고요. 10세가 되면 이제 질적으로 달라지는데, 이때 자율적 도덕성은요, 결과보다는 행위자의 의도, 예, 그래서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의도, 우리가 흔히 정상을 좀 참작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까지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상 창작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율적 도덕성은, 규칙은 누가 정한 거면 절대적이다가 아니라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고, 뭐를 생각하냐면 바꿀 수 있다. 예, 더 좋은 합의, 더 좋은 논의를 통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예, 그래서 어떤 절대적 도덕성에서 이제 달라지는 그런 질적 변화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은 한번 뭐 딴 어른들이 정한 거면 절대적인 거야, 안 변해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타율적 도덕성에서 결과 중심이다라는 건 청소 시간에 막 빗자루 타고 놀다가 화분을 하나 깼어요. 예, 얘는 청소 시간에 빗자루 타고 놀다가 화분을 하나 깼고요. 또 딴 아이는 청소 시간에 열심히 청소하다가 대걸레 막대가 창가를 건드리면서 화분을 3개 깼어요. 그러면 타율적 도덕성의 아이들의 4세, 7세 아이들은 누가 더 잘못했냐 하면 결과 중심이기 때문에, 이때는 화분의 개수만 봐요. 예, 그래서 뭐만 본다고요? 개수만. 그래서 청소하다가
청소 시간에 청소한 아이는 옳은 행동을 한 건데 실수로 3개 깼어도 개수만 보기 때문에 걔가 더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 자율적 도덕성으로 가면 정상 참작과 의도를 보기 때문에 잠깐만, 화분의 개수만 보는 게 아니네, 얘는 빗자루 타고 놀다가 깼잖아. 그렇기 때문에 화분의 개수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정상 참작과 의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설명들이 꼭 같이 가야 되는데 최소한 지금 설명한 정도까지는 내 것으로 만드셔야지 되겠습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론 요약에 딸린 기출문장 체크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모든 문장을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기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라는 키워드 8 안에 기출 문장은 작은 키워드를 뭘로 뽑았는지를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반복적으로 나온 작은 키워드가 안에 뭐가 있는지 봐드리고요. 그것들을 좀 묶어드리고요. 일일이 읽기보다는 묶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문장들만 찾아봐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왜 모든 문장을 일일이 읽으면서 해석하지를 않는가, 강의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여기에서 가장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 바로 각 단계죠. 각 단계별로 어떤 지문들이 많이 나오냐? 실제 피아제는 인지발달 단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감각운동기 4번, 12번, 15번, 26번, 4번, 12번, 15번, 26번. 예, 제가 몇 회는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번호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각운동기에는 이런 문장들이죠. 예, 특히 26번은 감각운동기의 발달 순서, 반사활동기 1차 순환반응, 2차 순환반응, 그 다음에 제가 3차로 바로 가지 않는다 그랬죠. 2차 도식의 협응, 예, 그 다음에 3차 정신적 표상, 이런 거고요. 감각운동기의 내용 같은 거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시고요. 제가 조금 이따 다른 거하고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요번엔 전조잡기를 보겠습니다. 8번, 16번, 24번, 8번, 16번, 24번, 그 다음에 29번, 30번, 29번, 30번. 예, 요거는 그 다음 단계인 전조잡기의 특성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전조잡기에는 물알론적 사고를 한다. 8번. 그 다음 물알론적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 설명을 안 할 수는 없고 참 갈등이 생깁니다. 예,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전조잡기는 예, 여기 보면 지금 자신의 관점과 상이한 다른 사람의 관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예, 자기중심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어떤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지 좀 알아채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24번 전조잡기는 언어 발달이 왕성하다. 예, 제가 감각운동기 말의 통찰기에 어떤 표상 능력이 그 다음 전조잡기의 언어 발달의 토대를 깐다.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29번 전조잡기 자기중심성 이런 것들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잡아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요 문장을 조금 잘 보세요. 4번하고 15번을 보시면 감각운동기 대상형 속성에 대해서 나와요. 4번하고 15번을 좀 보실게요. 그러면 자, 4번 감각운동기에는 대상형 속성을 획득한다. 그 다음에 15번 감각운동기에는 대상형 속성을 획득한다. 이때 이게 이제 뭐 표현의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 하는데요. 저도 이제 이럴 때 이제 국어 표현의 문제, 출제자마다 쓰는 단어의 문제라, 이걸 조금 잡아드리기 저도 좀 곤란한데 뭐냐면, 대상형 속성이 감각운동기에는 여기서 획득의 의미는 완전히 가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대상형 속성을 획득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시작. 예, 대상형 속성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어떤 단어가 또 나오냐면 30번 볼게요. 30번은 지금 예,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서 대상형 속성을 확립하는 건 전조잡기다 그랬죠. 여기는 획득을 시작하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확립하는 거예요. 대상형 속성의 확립되는 거니까 이때는 전조잡기인 거죠.
아셨죠? 그래서 대상형 속성인데 왜 여기는 감각운동기이고 여기는 전조잡기예요. 이런 질문이 질의응답에 해마다 엄청 나와요. 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뭐냐면 출제자마다 표현에 따라서 혼란이 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대상형 속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존재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들이 전조잡기 되면요.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엄마 마트 갔다 올게, 오빠랑 있어? 그러면 놀고 있어요. 왜? 이미 대상형 속성, 엄마라는 존재가 내 안에 확립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기에 감각운동기는 대상형 속성의 획득의 시작이고요. 획득하기 시작한다. 근데 전조잡기는 확립입니다. 아셨죠? 예, 요런 거 꽉 잡아주세요. 예, 요런 게 끊임없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 요런 것들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잡기에 대한 거는요. 1번, 2번, 13번, 20번. 1번, 2번, 13번, 20번. 예. 구체적 조작기에 대한 거예요. 28번, 31번, 28번, 31번. 자, 여기서는 구체적 조작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주로 확실히 잡아주셔야 되는 게 보존 개념이죠. 예.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 조작기는, 근데 여기서 또 보면 여기서는 보존 개념이 구체적 조작기에 확립된다는 의미로 또 획득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고민이에요. 왜 출제자들이 이 표현 언어들을 조금 통일을 안 해주시는지. 근데 이제 각자 당신이 출제하는 그 기간만 생각을 하시지 전체 회차를 봤을 때 출제자의 용어가 혼란스러우면 학생들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괴롭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 조작기는 보존 개념이 획득의 의미가 완전히 이때는 확립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전조잡기에는 보존 개념이 어렴풋이 있다가 아까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세요. 저도 요거는 제가 갖는 문제가 아니라 출제자들의 용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혼란이, 용어에 혼란이 있다는 걸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잘 잡으시고,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구체적 조작기는 전조작기에 어렴풋이 생기기 시작하는 보존 개념이 구체적 조작기에는 여기 획득이란 말 썼는데 확립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예. 여기도 보시면 구체적 조작기는 보존 개념을 획득인데 이게 확립의 의미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것들 꼭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22번, 32번, 22번, 32번 좀 볼까요? 이건 형식적 조작기. 예. 형식적 조작기는 여러분들 아까도 잘 보셨지만 이제 아주 추상적인 사고까지 할 수 있는 추상적, 합리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런 거고, 아까 우리가 이 시기가 되면은 막 예측도 할 수 있었잖아요. 가설 연역적 사고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각 시기별 키워드들을 정확히 잡으시고, 출제자가 이제 여러 회차에 걸쳐서 용어의 혼란을 표현을 가졌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맞아요, 저것이 맞아요 보다 정확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 대상형 속성은 전조잡기에 생기기 시작을 하지만 완전히 자리 잡는 건 감각운동기에 생기기 시작해서 대상형 속성은 언제? 전조잡기구나. 아, 보존 개념은 바로 전조잡기에 어렴풋이 알다가 바로 구체적 조작기 가면 보존 개념은 그때 분명하게 확립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용어의 혼란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은 제가 그 정도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용어를 쓴 게 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부 여러 회차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조금 이 뜻이 이렇게 혼란되게 쓰였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각각의 단계에 대한 얘기들은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하위 그 작은 키워드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동화와 조절이죠. 그리고 평형화죠. 인지적 불균형이 생겼을 때 다시 평형화를 하기 위해서 동화와 조절을 갖는다. 5번, 7번, 11번, 5번, 7번, 11번.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일일이 문장은 못 읽습니다. 예, 이때 뭐 조절을 통해 도식을 변경한다. 여기 동화와 조절 과정을 통한다. 동화 조절의 기제들을 갖는다. 예, 이런 것
것들 정도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형 속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이미 뭐죠? 용어까지 설명을 하면서 혼란이 있는 걸 잡아드렸죠. 예, 그래서 4번, 5번, 30번 잡아드린 거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보존 개념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존 개념 한번 6번, 19번, 28번, 32번, 6번, 19번, 28번, 32번 해갖고 보존 개념에 대한 문장들이 쭉 나오는데 핵심은 뭐죠? 구체적 조작기의 보존 개념은 확립된다라는 거죠. 예, 제가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문장 못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됐고요. 여러분들하고요. 이제 기출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통해서 요 내용들을 확실히 잡아보는 건데요. 22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회, 예. 피아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간은 자신과 환경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인 평형화를 이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맞죠? 예, 불균형할 때 이거 뭐지? 왜 내가 알고 있는 걸로 해석이 안 돼? 하면서 평형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를 한다 그랬죠? 지적 적응 과정을 위해서 동화와 조절을 거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이 평형화를 하고 싶어서 지적 적응으로 동화와 조절, 동화 양적인 거, 그다음에 조절 질적인 거. 그다음에 2번 감각 운동계의 대상 영속성을 획득한다. 그 맞죠? 이때는 제가 획득한다 의미를 획득하기, 감각 운동기 시작한다의 의미로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조절은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기존의 도식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동화와 조절 중에 조절은 어때요? 도식의 변경, 수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적 차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구체적 조작기에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아이고 틀렸죠. 구체적 조작기의 논리적인 어떤 전조작기에 비해서는 구체적 조작기가 논리적인 어떤 큰 변화를 갖고 논리적인 어떤 사고가 형성되지만 그렇지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는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런 것들일 때 가능하지 머릿속으로만 유추하고 추상하고 이거는 어렵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구체적 조작기에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5번 보존 개념 획득을 위해서는 동일성, 가역성, 보상성의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동일성, 가역성, 보상성 아까 제가 설명했죠. 보존 개념이 확립되려면 이 세 가지 개념들이 생겨야 된다. 그쵸? 예, 요걸 꽉 잡아주셔야 돼요. 동일성 아까 뭐였어요? 새로 더 붙거나 그 다음에 빼내지 않았으니까 동일하잖아 이거죠. 그 다음에 가역성은 뭐였죠? 아까 역조작의 원리. 그래도 모르겠으면 여기 높이 있는 비커 거를 똑같은 넓은 비커에 다시 부어봐. 똑같지? 그 얘기예요. 역조작으로 다시 해봐. 그 다음에 보상성은 뭐죠? 여기는 높지만 여기는 넓잖아. 여기는 넓지만 여기는 높잖아.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 세 가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보존 개념의 획득을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이해되어야 되느냐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원리들을 풀어서 쓸 수도 있고요. 또 예제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고요. 요 문제는 한 56% 정도. 그러니까 지문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되겠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자, 이번에는요 23회 요 바로 전 따끈따끈한 문제네요. 피아제 이론에서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에 관한 구체적 조작기는 우리가 보통 6세 혹은 7세에서 12세 정도까지 보거든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물활론적 사고란다. 아이고 답이 금방 나와버렸어요. 물활론적 사고는 이거는 어때요? 전조작기잖아요. 전조작기 애들이 엄청 귀여운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전조작기 애들 생명이 없는 대상에서도 생명이 있다고 느끼잖아요. 자전거도 살아있고 벽에도 아가라고 살아있고 막 그러잖아요. 예, 요건 전조작기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 지금 구체적 조작기잖아요. 틀린 건 1번입니다. 그럼 나머지 맞는 거 빠르게 볼게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는요. 틀린 걸 찾는 것도 좋지만 나머지가 구체적 조작기 특성으로 맞다는 걸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나하고 확인을 하시는 게 그게 바로 수험 공부예요. 자,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맞죠? 추상적 사고까지는 안 가능하지만 논리적인 어떤 게 생기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보존 개념 획득한다. 맞죠? 이때 획득은 확립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예, 보존 개념이 이제 전조잡기에는 어려움풋한데 이때는 이 획득의 의미가 확립이다라고 했어요. 예. 자, 4번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체적 조작기에는 바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서열화라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바로 뭐죠? 타인은 내가 이러면 어떨까 하는 거, 이걸 바로 조망 수용 능력, 수용 조망 능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에 맞는 것은 보존 개념을 확립한다. 여기 획득이지만 확립의 의미로 읽어달라라고 부탁드리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가능하다. 서열화. 그 다음에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 맞죠? 바로 자기중심성 전조작기 했던 걸 벗어나서 구체적 조작기 오면 어때요? 타인 자기중심성이 현격히 떨어지면서 타인의 입장, 조망 수용력이 생기기 때문에 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잘 잡아주시고요. 자, 용어 혼란은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 본질적인 내용을 내가 알고 가는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져주세요. 예.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20-01-11번입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전조작기 발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조작기 특성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전조작기는 우리가 보통 아이들 3세, 6세 이럴 때 이제 제일 귀여울 때입니다. 자, 이때 애들 특성이 아닌 것. 상징놀이를 한다. 맞죠? 너무너무 귀여울 때입니다. 상징놀이. 예, 그래서 이런 막대만 있어도 빠방빠방 하고요. 예, 베개 같은 거 갖고 아가라 그러고 막 이럽니다. 자, 그 다음에 비가역적 사고를 한다. 맞죠? 이때 아이들은요, 비가역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배웠죠? 전조작기는 비가역이고 구체적 조작기 가야 가역적 사고 한다 그랬잖아요. 비가역적인 거 한 방향에서만 보는 거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물활론적 사고를 한다. 이것도 맞죠? 예, 생명이 없는 걸 마치 생명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가 되게 귀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직관에 의존해 판단한다. 예, 하나에 딱 꽂힌 그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생각 못하고. 요거 다 전조작기 특성입니다. 예, 그런데 다중유목화의 논리를 이해한다는 전조작기가 아니라 언제 돼야 돼요? 유목화, 서열화 이거 다 언제 하죠? 전조작기 다음인 구체적 조작기에 할 수 있는 거죠. 유목화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분류화해갖고 큰 이름 작은 이름에서 이렇게 분류하는 거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때 다중유목화에서 조금 헷갈렸는데 그냥 이런 얘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블럭 갖고 색깔 블럭 갖고 놀면서 빨간색 블럭만 모아주세요. 그러면 이건 그냥 하나의 지시를 한 빨간색만 집중하면 되는 빨강 노랑 있을 때 그냥 빨간색만 모아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도 주문할 수 있어요. 빨간색이면서 블럭이 모양이 여러 개인데 별 모양만 주세요 하면 빨강도 해야 되고 별 모양도 해야 되니까 제 요구가 다중적이죠. 그럴 때 다중유목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5번. 왜? 유목화는 언제 하니까? 전조작기가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에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됐나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14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생의 발달을 다루고 있다. 아이고 아니죠. 피아제는 성인기 이후에 노년기까지 이렇게 인지를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달 과정에서 자기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니요. 자기대화 이런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아니죠. 피아제는 인지 발달, 특히 아동, 그래서 어린이들의 인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아동입니다.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조작기에 어떤 좋은 자극을 주면 아이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많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문화적, 사회경제적, 인종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였다여서 틀린 거예요. 왜냐? 피아제는 비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적, 사회경제적, 인종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아요. 이 비판을 한 핵심 인물이 이제 비고츠키라는데 비고츠키인데 비고츠키 이론까지는 여기서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고려한 게 아니라 고려하지 않았다.
맞다는 비판을 맞는다는 거죠. 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동은 성인의 직접적인 가르침 없이도 인지 구조가 발달된다. 맞았습니다. 예, 이게 바로 삐아제의 아동의 인지에 대한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동은 능동적인 인지 구성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웠듯이 동화와 조절 과정을 통해서 평형이 깨지면 다시 그 평형을 맞추면서 지적인 적응 과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문장은 성인의 직접적 가르침 없이도 인지 구조가 발달한다는 맞는 문장입니다. 아동의 능동적 인지 또 적응 과정을 삐아제는 인정한 거죠. 예, 그래서 바로 맞는 것은 몇 번? 5번인데 정답률은 한 56% 나왔습니다. 자, 봤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13회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삐아제의 인지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도식의 협응은 감각 운동기에 나타난다 그랬어요. 2차 도식의 협응, 아까 우리 봤죠? 2차 도식의 협응기 언제예요? 감각 운동기에 하위 6단계의 2차 도식의 협응기 있었죠? 그리고 이때 중요했던 게 바로 뭐죠? 목적지향적 활동을 한다. 대상 영속성에 대해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랬죠? 기억해 주세요. 예, 그래서 맞았고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대상형 속성 개념은 감각운동기에 나타난다. 맞았죠? 감각운동기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랬으니까요. 보존 개념의 획득은 전조작계의 특징이다. 아니요. 이때 이 획득의 보존 개념의 이제 확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서서 제가 용어에 대한 얘기는 했죠. 그래서 더 안 할게요. 그래서 틀린 거죠. 보존 개념이 완전히 그 확립이 되는 때는 언제예요? 바로 전조작기가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잖아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서의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서열화 유목화 개념의 획득은 구체적 조작기다. 맞았죠? 추상적 사고의 확립은 형식적 조작기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정답률이 36%밖에 안 나왔고 많이 헷갈렸는데 이게 출제자의 용어 표현 문제 때문에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출제자의 표현까지 어떻게 도와야 되나라는 고민은 많은데 우리가 그냥 그걸 갖고 시시비비하는데 신경을 쓰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같이 내용적으로 정리해 드린 거 시작해서 언제 딱 자리 잡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시고 어떤 출제의 표현의 문제는 사실은 얘기할수록 그거는 좁쌀 깨물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서 좀 현명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우리 이제 정답을 전방위 학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삐아제 이론에 있어서 왜 틀렸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삐아제는 인간을 매우 객관적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객관적 현실이 존재한다고 봤다. 아니죠. 삐아제는 인간 주관적 존재, 주관적 현실이라 그랬죠. 객관적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가 바로 주관적 현실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주관적 존재, 주관적 현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전조작계에는 유목화가 가능하여 동물과 식물이 생물보다 하위 개념임을 아는 건 바로 전조작기가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죠. 바로 구체적 조작기의 유목화 가연을 하고 또 뭐도 가능했죠? 서열화도 가능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삐아제는 발달 단계에 있어서 각 발달 단계에 도달하는 개인 간 연령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발달의 순서도 뒤바뀔 수 있다. 이거 아니죠. 연령의 차이는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조금씩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가 뭐라 그랬죠?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감각운동기 다음에 전조작기 오지 어떤 애가 감각운동기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막 점핑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자주 인용되는 문장입니다. 예,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번에 4번 구체적 조작기에는 대상이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설을 세우고 추론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만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거 이거는 구체적 조작기가 아니고 형식적 조작기였죠. 그러니까 이 동네는 문제가 계속 이거예요. 이 4단계의 어느 시기의 특성을 어떤 특성을 어느 시기로 정확히 매칭하고 묶을 줄 아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조작기에는 감각운동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대상형 속성이 사라진다가 아니라 대상형 속성이 확립되죠.
자, 그 다음에 6번 감각운동기의 하위 6단계 중 외부의 세계에 대한 대처로 쥐기, 빨기, 때리기, 차기와 같은 반사적 행동에 의존하는 단계는 3차 순환 반응기이다. 아이고 틀렸죠. 여기 보세요. 지금 나온 쥐기, 빨기, 때리기 같은 반사적 행동은 첫 번째인 반사활동기죠. 여기도 아까 하위 6단계 첫 번째 반사활동기잖아요.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문제가 전체 4단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감각운동기 안에서도 하위 6단계의 세밀한 내용들도 문제로 담아지고 있다라는 문제 수위를 알고 준비해 주세요 라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삐아제에서 이 정도는 알고 갑시다 하는 용어들 보고 갈게요. 예, 감각운동기 6단계 중 손가락 빨기와 같이 우연한 신체적 경험을 하여 흥미있는 결과를 얻었을 때 이를 반복하는 걸 1차 순환 반응이라 그래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6단계를 다 일일이 설명은 못했어요. 예, 반사운동기 1차 순환 반응, 2차 순환 반응. 근데 제가 그래서 문제로 나온 거에서만 좀 설명을 하겠다 그랬는데 순환 반응이라는 건 반복한다는 거고요. 1차 순환 반응은 자기 몸 내부의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연한 신체적 경험을 해서 흥미있는 결과를 얻었을 때 반복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체적 경험이라는 건 내 몸이니까 내 내부의 만족이죠. 우연히 손가락을 엄마 젖 먹을 때가 아닌데 손가락 빨아봤는데 마치 그런 느낌으로 만족하면 계속 빨잖아요. 그 얘기예요. 예, 그걸 바로 1차 순환 반응. 근데 2차 순환 반응은 뭐냐면 순환 반응이니까 반복은 하는데 외부에 있는 어떤 게 나를 재밌게 해서 또 하는 거죠. 외부에 딸랑이를 건드렸는데 불 들어오고 노래 나오고 막 하면 계속 딸랑이 건드리는 거. 이런 것들은 1차 순환 반응이 아니라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만족이니까 2차 순환 반응입니다. 제가 6단계를 모두 설명하지 못하고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땡땡땡에는 비논리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로 전환된다. 예, 비논리에서 논리로 질적인 전환을 하는 거 언제였죠? 전조작기에서 언제로 넘어갔죠? 구체적 조작기죠. 근데 이때는 아직 어때요? 아주 추상적인 것까지는 어렵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논리적 사고가 생기는 이 구체적 조작기, 논리가 없다가 논리적 사고가 생기게 되는 이때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 다음 3번 동화와 조절을 통해 균형 상태를 이루는 거. 그래서 평형을 지향하는 거. 이거 뭐지?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설명이 안 되네. 그래서 바로 동화와 조절을 통해 균형 상태를 이루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며 모든 도식은 평형 상태를 지향한다라는 건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평형 상태를 추구하는 거, 평형화. 예, 그래서 제가 균형이 깨지면 평형을 바라면서 지적 적응으로 뭐를 한다? 동화와 조절을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4번 띵띵띵은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져도 계속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 엄마가 없어도 엄마라는 존재는 여전히 있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걸 대상 영속성. 자, 5번 띵띵띵은 전조작기 도덕적 수준으로 규칙은 불변적이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건 도덕성의 초기 단계 타율적 도덕성이죠. 그게 10세를 기준으로 타율에서 자율로 옮겨간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인지발달 단계. 이거 전체를 얘기하네요. 4단계 전조작기 전 제일 처음 감각운동기죠.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 정도는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또 있네요. 7번. 물질의 질량 혹은 무게가 동일하게 남아있는 동안에도 형태 혹은 위치가 변할 수 있음을 말하는 거. 이거 바로 뭐였죠? 보존 개념이었죠.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 보존 개념. 예. 보존 개념은 언제 자리를 꽉 잡습니까? 바로 구체적 조작기죠. 그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외양이 바뀌어도 양적 속성은 바뀌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8번. 땡땡땡은 새로운 정보나 자극을 기존의 도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기존의 도식으로 받아들이고 넓혀가는 것, 양적인 것, 바로 동화와 조절 중에 동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구체적 조작기에는 사물의 분류에서 전체와 부분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걸 분류화 혹은 같은 말 뭐죠? 유목화라고 한다 그랬어요. 전조작기에는 타인은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인식하는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죠. 근데 이 전조작기의 자기중심성이 아까 봤죠? 바로 구체적 조작기로 가면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조망 수용 능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내가 이러면 저 사람은 어떨까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번에는 전방위 학습의 마지막으로 OX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1번, 삐아제 이론은 전생의 발달을 다루고 있다. 아이고, X이죠. 삐아제는 전생을 다루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예. 두 번째, 구체적 조작기에는 보존의 개념을 획득하게 되어 역조작성의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이때 보존 개념이 완전히 확립이 되기 때문에 이때 확립의 의미라 그랬어요. 역조작성의 논리. 그러니까 역조작성의 논리는 바로 가역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예, 이런 말들 아주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맞았어요. 자, 3번. 구체적 조작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에이고, 틀렸죠. 추상적 사고는 언제입니까? 형식적 조작기 가져야 되는 거죠. 예. 4번. 인간의 환경에 대한 적응은 동화와 조절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 맞았죠? 예. 동화와 조절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5번. 삐아제 이론에 의하면 발달이 완성되면 낮은 단계의 사고로 전환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요거 지문 나왔을 때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형식적 조작기까지 간 성인도요. 어떨 때에는 아주 낮은 단계의 자기중심성을 보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않는다는 게 아닌 거죠. 아주 낮은 단계로 내려가서 해석하고 판단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죠. 예. 자, 6번. 삐아제 이론은 문화적, 사회경제적, 인종적 차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맞죠? 비판받는 한계의 내용으로 맞잖아요. 예, 그 다음에 7번. 삐아제 이론은 발달의 순서가 개인과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하는데 공언했다. 아이고, 틀린 말이죠. 순서는 바뀌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인지 발달을 위해서는 내적 성숙, 지적 경험, 사회적 전달이 서로 잘 조화되어야 되고 평형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봤다? 맞습니다. 예, 요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꼭 암기해 주시고요. 우리 교재 기본서에 가시면 인지 발달의 촉진 요인 4가지 요것들이 지금 여기 있는 내적 성숙, 지적 경험, 사회적 전달 요런 내용들이 나오고 설명도 자세히 넣어 드렸으니까요. 그거 좀 참고해 주세요. 제가 시간상 더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 자, 9번. 형식적 조작기에는 가설 설정하고 미래의 시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제시된 문제가 자신의 이전 경험이나 신념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처리가 가능하다. 맞아요. 예. 형식적 조작기는요, 예측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이때는 사고가 성숙한 단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맞지 않아도 사람들하고 어때요? 처리가 가능하다. 타협할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 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얘기예요.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율적 도덕성은 10세경까지 지속되다가 규칙의 협동적 작용을 위한 계약임을 배우게 되면서 자율적 도덕성으로 전환한다. 맞죠? 제가 10세를 기준으로 도덕성의 질적 내용이 더 발달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타율에서 자율로. 그래서 여기까지 봤습니다. 예, 여러분 삐아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지난 10년간 13문제 나왔고요. 정말 삐아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데 삐아제 놓치고 가면 안 되고요. 기본서 공부 없이 보시는 분들은 삐아제 제가 조금 당부드리는 부분은 기본서 연동해서 꼭 한번 들어주세요. 예, 정말 시험 많이 나오는 영역입니다.